보통 여성분들이 피임약이라든지 여성 호르몬제를 먹게 되면 이 혈전증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박사 클라라입니다. 다른 질환과 달리 혈전증은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미 위험한 질환인데요. 네. 오늘은 혈전증에 대해서 박사님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혈전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혈전증은요, 심장이나 혈관에서 피가 엉겨 붙어서 생성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혈전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는 이런 혈전증은요, 그로 인해서 장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전증이라는 것은 피가 끈끈해지거나 막거나 이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끈끈해지고 막히는 거는 왜 생기는 원인은 어떤 건가요?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피가 천천히 흐를 때, 두 번째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액 응고인자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과다하게 활성화된 때, 세 번째는 혈관이 손상될 때,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혈전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혈전증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혈전증은요, 혈전이 생기는 장기의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동맥혈전증 같은 경우는 특히 눈에 만약에 혈전증이 생기면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뇌혈관에 생기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요. 심장혈관에 생기면 심근경색이 생깁니다. 그리고 폐에 생기면 더 문제가 되는데 호흡곤란이 생기고 가슴의 통증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맥에서 생기는 혈전증은요, 혈액이 충분하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가 부종이 생깁니다. 이렇게 다리가 퉁퉁 붓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맥에 혈전증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혈전증의 종류가 굉장히 되게 많은데요. 네. 혈전증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동맥혈전증하고 정맥혈전증 두 가지가 있어요. 동맥혈전증은요, 혈전으로 인해서 피가 충분히 그 장기까지 가지 않아서 생기는 거고요. 정맥혈전증은 일단 피가 갔는데 힘이 없어서 다시 올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부종이나 우열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혈전으로 사망까지 이 2주 안에 잡아야 한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그 컬럼을 접한 적이 있는데 네. 혈전증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한 번 생긴 혈전은요, 점점 더 딱딱해지고요, 제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주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굳어서 제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얼른 가서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혈전이 점점 더 딱딱해지면 우리가 항응고요법이라던가 압박 스타킹이라던가 심하게는 우리가 혈관에 스텐트를 넣어서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여성분들이 피임약이나 여성 호르몬제를 이렇게 먹게 되면 네. 이 혈전증 위험률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피임약이나 여성 호르몬제에는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혈액을 응고하는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응고 억제 역할을 하는 안티트롬빈을 감소시켜서 혈전 생성을 더 많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혈전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빨리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는데 네. 예방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우선은 혈전은 비만하신 분이라던가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세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가벼운 운동이더라도 조금씩 걷는 거라던가 조깅을 한다던가 수영 같은 걸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평소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으신 분들도 가끔가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씩 조금 이제 근육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거기 통로를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혈전은 딱딱하게 굳는 거니까 이걸 풀어줄 수 있으려면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2리터 이상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제일 먼저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 혈전이 생기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거 말고도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레드비트예요. 여러분들 비트 아시죠? 여기 갖고 있는 것은 요건 비트 파우더예요. 그래서 물에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마시면 떫은 맛도 나지 않고 굉장히 상쾌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가 될 수 있는데요. 레드비트는요,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베타인이 있고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질산염이 있어서 우리가 혈전을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혈액 흐름을 굉장히 잘 돌봐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비트에는 철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이렇게 빈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식이섬유소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비라던가 장 운동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이 레드비트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드비트는요,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게 그 고혈압 약과 레드비트가 같이 상호작용해서 이렇게 혈압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한 레드비트에는 무기질이 굉장히 다량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이제 옥살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옥살산? 그러실 텐데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레드비트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는 이게 굉장히 항산화도 좋고 혈액 흐름도 좋고 그 다음에 혈전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좋으실 거예요. 두 번째 제품은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항염증도 좋고 그 다음에 혈액 개선도 좋고 그 다음에 혈압도 낮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메가3는요, 아스피린하고 궁합이 잘 안 맞아요. 아스피린은 혈액 응고 억제제잖아요. 근데 얘도 똑같이 혈액 응고 억제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너무 혈액 응고를 억제하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고 온 것은 코큐텐입니다. 코큐텐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보조 효소입니다. 코큐텐은요, 항산화 작용과 함께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코큐텐의 체내 합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코큐텐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코큐텐은요, 와파린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큐텐과 와파린을 같이 드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코큐텐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게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전에 드시는 거는 좋지 않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흡수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사 후에 섭취하시는 게 코큐텐의 흡수율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혈전증은 중대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그 의사들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